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마당이 있고 층수가 낮고 가족끼리 사는 집이면 다 전원주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과 부동산에서는 두 단어의 의미가 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집을 알아보면 생각했던 전원생활이 아니었다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먼저 단독주택은 법적인 건축물 용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일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즉 도시 한복판 3층짜리 다가구, 건물도 법적으로는 단독주택 계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전원주택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보통 도시 외곽이나 농촌,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전원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대부분 단독주택 형태이긴 하지만 모든 단독주택이 전원주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 골목 안에 있는 단독주택은 전원주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평이나 가평 같은 지역에 잔디 마당과 텃밭이 있는 집은 대부분 전원주택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단독주택은 건축 분류이고 전원주택은 라이프스타일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낭만으로 먼저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관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단독주택은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눈이 오면 직접 치워야 하고 잔디를 깎아야 하고 배수 문제나 외벽 균열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도시보다 습기, 벌레, 잡초 관리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문제도 다릅니다. 아파트는 공동현관, CCTV, 경비 시스템이 있지만 외곽 전원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원주택 거주자들은 울타리, 방범창, 외부 조명, CCTV 설치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전원주택을 꿈꾸다가 막상 살아보니 병원, 마트, 배달,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제설 문제나 장마철 배수 문제는 도시 생활과 체감 차이가 매우 큽니다. 건축 비용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높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전원주택은 단순히 집만 짓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 진입로, 배수로, 정화조, 전기 인입, 지하수 개발 같은 부대 공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 공사비보다 기반 시설 비용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토지 용도 지역과 건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로 접도 조건이나 개발행위 허가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로 땅만 보고 계약했다가 건축 허가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용 주택과 실거주용 주택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낭만적이던 풍경도 매일 출퇴근과 생활이 반복되면 현실적인 불편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건물 자체보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형태를 설명하는 말이고 전원주택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담고 있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고민한다면 집만 보지 말고 그 생활을 내가 정말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